안녕하십니까. 참호의 보이차 시험기 532편입니다. 오늘 시음할 차는 금과 공차 1kg 금과 공차인데요. 그냥 중차패 홍인 이런 포장지로 그냥 싼 거지, 이런 포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이 만드는 그냥 무지로 만드는 금과 공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지 포장으로 왔는데요. 이 포장으로 왔는데 이건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인쇄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포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 차를 시음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차가 금과 공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방 소엽종 차로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 앞에 시음한 양빙 7자 원차가 의방 소엽종 차 같은 것 같아서 이 차랑 비교해 보려고 이 차를 시음해 보는 겁니다. 이 차는 제가 2006년인가 7년에 샀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신차 느낌을 못 받았어요. 한 2, 3년 된 차?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2002,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되져요. 거의 뭐 20년이 돼가는 차인데요, 이것도. 근데 제가 거의 이 소재에서 제가 보관을 해서 이 차는 아주 건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찻잎을 보면 이 차는 뭐 이무 고수차나 뭐 이런 차처럼 생기지가 않고 굉장히 소엽종 티를 내는 무슨 다원차로 만드는 것 같이도 보일 정도로 그런 그 향과 맛이 아주 깔끔했어요. 무슨 곰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향이 없이 깔끔해요. 의방산차가 약간 그렇거든요. 아주 강하거나 특징 있는 게 없이 이런 벽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향기를 맡아봤는데 달콤한데 지금 아주 달콤한 향이 납니다. 이게 그냥 10몇 년째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요. 10몇 년째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납니다. 약간 고리달콤한 향으로 나죠. 아주 순건창. 이 고리달콤한 듯한 향은 소수차도 그렇게 나고 고수차일수록 조금 더 고릿한 감이 있으면서 아주 달콤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색깔이 많이 그래도 갈색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방의 소엽종 차로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등급이 좋은. 이때 당시에 이 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느 지역 금과 공차인지는 모른다고 그랬고 아주 등급이 좋은 거의 뭐 특급 정도 등급이 좋은 원료로 만들었다는 소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 지역인지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창 환기원차 엽조를 꺼낸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창 환기원차. 요것이 동창 환기원차입니다. 딱 보면 이무차 같이 생겼잖아요.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무차 줄기 뻗어서 이파리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탁 나잖아요. 이창호 이무 7자 병차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것은 대엽종입니다. 이무 대엽종. 대엽종 고수차라고 얘기해도 별 클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무 대엽종 고수차. 근데 요때 당시에는 이제 고수차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잘 쓰면은 교목차라는 말을 쓰는데 고수차 개념 무슨 야방 개념 뭐 이런 야생 개념은 그냥 생태차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생태 뭐 그런 차들이 나오잖아요. 흥해에서도 그렇고 반장 생태라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생태라는 단어의 개념보다 2000년대 중반 초반의 생태라는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생태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아요.
순도가 떨어지는 고수차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던 용어는 반장 교목 생태, 교목 생태, 이것이 이제 고수차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고수차, 대수차급, 고수차급으로 이제 모였다. 교목 생태, 생태 교목,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생태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생태도 생태 환경에서 무성생식이 아니라 유성생식으로 심어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담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태자가 들어가면 좋은 차죠. 꽤나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저것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읽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무차, 이무의 뭐 고수차, 이무 대엽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어제 시음한 조금 더 각도가 이렇게 어제 시음한 차입니다. 아까 그 동창환기는 줄기가 막 쭉쭉 뻗어 있었잖아요. 줄기에서 잎 나오고, 요거는 줄기가 거의 안 보이죠. 이게 이무 야생 7자 이무 야생이면 줄기가 많이 보여야 합니다. 줄기가 이렇게 이제 줄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기들이 보여야죠. 이렇게 이 맥이 아니라 줄기들이. 근데 이거는 보면 거의 이파리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건 이파리만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소엽종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엽종이지만 완전 이 교목 소엽종으로 잎은 이렇게 길쭉길쭉하잖아요. 동그란 뭐 톱니 있고 타원형이 아니라 다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이게 이제 의방의 소엽종 고수차인 것 같아요. 요즘 다원에 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양빙호는 의방 소엽종 고수차.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의방 소엽종 고수차. 그 당시 개념으로는 교목 생태, 의방 소엽종 교목 생태가 고수차 개념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동창환기는 전형적인 이무 고수차의 이무 대엽종 고수차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동창환기도 초반탕 이렇게 맛이 잘 안 나다가 중후반부터는 엄청난 고수차 되더라고요. 송빙호도 마찬가지고. 근데 송빙호는 야생자가 들어갔는데 약간 묵직한 감이 있고, 걔는 구규림차 스타일이고, 이 동창환기는 그냥 보통 그냥 고수차, 사람이 계속 체업하는 고수차, 이무 고수차 정도. 그 다음에 이 양빙호는 소엽종, 의방 소엽종. 일단 의방이 가능성이 많은데 소엽종 찻잎을 이렇게 띄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 힘내라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좋아요 누르면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죠. 좋아요가 많으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별로 안 좋아도 그냥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시음할차는 여기 보면 줄기 같은 게 안 보이죠. 줄기 같은 게 안 보여요. 그냥 무슨 다원차 이파리 딴 것처럼 줄기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의방 소엽종 차처럼 생각이 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음을 통해서 맛이나 어떤 향은 별로 특징이 별로 없어서 맛에서 아마 이제 신차 때는 뭐 싱그럽고 뭐 그런 향이 났겠죠. 그런 거 가지고는 향이 구별이 잘 안 되고 무슨 고미가 난다거나 무슨 아주 묵직하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돼야 익어가면서도 조금 특징 있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으로 이제
근데 그 소엽종 차 스타일의 이무 대엽종 차 스타일이 아니라 이 양빙호가 소엽종 차 스타일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 미룬이나 어떤 회감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그래서 한번 1kg 금가공차를, 야, 이거는요 차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당시에 이제 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소개한다고 그러고, 예, 이 차 원료가 굉장히 좋은 원료라고 이제, 예, 그 당시에 이제 로얄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이름이, 예, 그 뭐라 닉네임이 로얄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차마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당시 왔다 갔다 여러 개, 예, 보일하기 생기기도 하고 칠한지가도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그 어떤 한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얄티라고, 예, 특별히 이게 이제, 예, 원료가 좋아서 이 금가공차를, 예, 소개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는 5.2g 다 넣고 한번, 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어떤 원료다는 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원료고,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포장도 사실은 이게 무지인데 저거 하나 입혀 갖고 온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싸지만 차는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대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 약간은 좀, 예, 진정성 있게 그런 차였는데, 이걸 받아봤는데 굉장히 차가 아주 찻잎이 거의 좋더라고요. 정말 등급도 좋고 향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예, 시음을 해봤는데, 예, 그 당시 거의 신차 비슷하게 이제 나오니까 일단 약간의, 예, 고산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 아주 작은 소량을 넣어서 시음을 하면은 이제 중후반 탁에 이제 회감도 좋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몇 번 시음을 해보고, 예, 그동안에 한 5년 이상 지금 시음을 안 한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시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한번 의방 소엽종이 아닌가 하는, 예, 포인트를 가지고 시음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연수가 2002-3년은 된, 2003, 4년,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20년 된 차거든요. 더 건창 보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금가공차 20년 됐는데 뭐 거의 뭐 많이 익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창 환기원차, 그거는, 예, 96년이니까, 예, 27년 된 차거든요. 이 차가 27년 되면 동창 환기원 차만 그 정도밖에 안 익을 것 같이 보이죠. 지금 뭐 표면에서 봐도, 예, 약간 더 들리고 보이는데요. 이것도 거의 뭐 19년, 18년, 20년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차거든요. 그러니까 동창 환기원 차가 정말 96년 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예, 아주 건창 공간에, 실내 공간에 보관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비닐봉지 안에 넣어놨으면 딱, 예, 그 정도만큼밖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첫탕 요거는, 예, 세차 없이 시음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깨끗하게 왔었고 깔끔한 차였는데요. 이 탕은 그냥 잘 우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야, 탕은, 예, 잘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초 만에 뺀 것 같은데요, 출수를. 그래서 일단 의방 소엽종, 의방 차가 아닐까 하는, 예, 포인트를 가지고, 예, 시음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예. 역시, 예, 마시기 편한 이 분위기.
어디 다원의 소수차 일런지도 모릅니다. 생긴 게 줄기 같은 것도 없고 등급은 좋아 보이고. 이 차를 처음 왔을 때 자세히 봤을 때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그 모양의 그 찻잎 하나하나 모양이나 빛깔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754이나 753이하고 비교해 보면 달라요. 이 색깔 톤이 더 회색, 은색 톤이 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색깔 톤이었고요. 754이나 753이 뭐 이런 대익의 차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래서 이건 고수차의 어떤 굉장히 등급이 좋은 봄차 그런 걸로 만든 거 아닌가 하는데, 고수차라 그러기는 이파리가 너무 자잘하고, 그래서 이게 고수차인지 소수차인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차가 의방의 소엽종 고수차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금과공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맛은 지금 무슨 강한 맛은 나지 않습니다. 역시 강한 맛이 나고 쓴 맛이 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의방차가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어떤 아주 특징 있는데 한 구석에 있는 거 외에는 일단 마시기 편하네요. 두 번째 탕입니다. 네, 역시 이무차의 풍미는 나지 않습니다. 뭐 이무차일 리는 없고요. 이무의 다원 소수차까지도 안 갈 것 같죠. 이무차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이 정도의 좋은 원료로 금가공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여러가지 차로 만들 수 있지만, 기왕이면은 청나라 황실 수장고에서 내려왔던 그 유명한 금과공차의 원료인 의방 소엽종 고수차 금과공차, 그걸로 금과공차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들었겠죠. 가능하면 그걸로 만들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그 금과공차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 뭐. 분위기는요 좀 비슷합니다. 그 양빙호하고. 일단 좀 비슷해요. 차의 어떤 맛과 어떤 강한 맛이 없는 분위기는 비슷하고 이무차스럽지는 않고요. 이거 역시 딱 공통점 있는 부분이 느껴지면 제가, 분위기는 비슷한데 이 점이 같다 하고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마시다가. 경매도 소엽종인데요, 이거 경매는 아닌 것 같죠. 왠지 그냥 어떤 향이라든가 뭐 느낌에 뒷맛 좋아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하면 산미가 비슷해요. 산미가 느껴집니다. 역시 산미가 느껴지면서 산미와 함께 오는 회감의 단맛이 좋은 요점이 비슷합니다. 아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금방 두 번째 타인데도 비슷해요. 산미가 있네요. 역시
이 양빙호가 양빙 7자 원차가 산미가 초반부터 아주 그냥 중후반 초입까지 계속 산미가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아주 더 농밀한 탕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양빙호가. 양빙호는 아니 양빙 7자 원차. 이 산미가 있는 이 스타일은 일단 비슷합니다. 차는 그 양빙 7자 원차보다 한 7, 8년 덜 익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7, 8년 더 하면 96년 되는 거죠. 그만큼 더 익으려면 한 7, 8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서재에서 보관할 때. 그런 걸 보면 그 동창 환기 원차가 96년 차가 맞는 거죠. 맞다고 보면 이 옆절을 봐도요 한참 들리거든. 동창 환기 원차보다도 그게 96년 차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2001년도 차품이든가. 근데 전에 들은 게 96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96년이 맞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96년 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차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밖에 안 있는 거예요. 96년도 차가. 이 차는 제가 보관한 것만 해도 15년이 후딱 넘거든요. 한 16, 7년을 제가 보관한 건데요. 그때 그 로얄티 소개할 때 몇 분이 저 주문할 때도 몇 분 주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자, 예, 그 양빙 7자 원차랑 일단 분위기 좀 비슷하고 해감의 스타일도 좀 비슷하고, 예, 어리음어림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산미가 있는 점은 요거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차는 훨씬 더 덜 익은 맛입니다. 덜 익은 맛이고 다 고만고만한데 하여튼 덜 익은 맛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2003, 4년도쯤) 차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이 차는 이 뒷맛도 약간 흡사 비슷한 저런 게 있네요. 남아있던 반잔인데요. 역시 좀 진한 탕이니까 약간 묵직한 감은 있는데 고미가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맛이 같이 따라 들어오고요. 뒷맛도 아주 좋은데요. 진한 탕을 마셔서
조금은 진하고 약간 묵직해지는 듯한 느낌? 그런 정도보다는 진한 맛은 납니다. 그렇지만 시큼한 맛으로 나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들리고떼는 거죠. 양빙 7자 원차는 시큼한 맛이 났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큼한 맛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나는데요. 한 차이가 그 정도 차이면 한 7, 8년 차이까지도 납니다. 이 정도 맛의 차이면,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7, 8년 더하면 정말 한 96년, 97, 8년 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한 2분 이상 우려진 탕입니다. 뭐 좀 찾아보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2분 이상 우려졌는데요. 예, 2분 이상 우려서 한 2, 3분 우려진 것 같은데 진한 탕인데 마시기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고미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차 고미는 없고 산미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진하니까 약간 무슨 진한 맛이 나고 묵직한 듯, 그러면서 달콤합니다. 찻잎을 보면 정말 아까 그 양빙어보다도 더 잎이 작아요. 더 잎이 작아서 거의 뭐 정말 더 잎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다원 소수차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타원형의 톱니가 있는 듯한 그런 잎은 아니네요. 그런 잎은 아니에요. 얇고 길쭉한 것이 아까 그 차 의방 소엽종 차 길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쭉합니다. 맛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 달콤함,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차 같아요. 그렇지만 등급이 조금 더 좋아서 등급이 조금 더 좋은 길쭉길쭉해요. 그 차처럼. 옆조가 보면 동그란 타원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조금 펴지면 길쭉길쭉한 잎이 됩니다. 아까 의방 소엽종이, 그것도 제가 그냥 의방 소엽종이라고 그런 건데, 아까 그 양빙호 7자원차가 이렇게 길쭉길쭉 했었잖아요. 줄기는 별로 없고 잎만 딴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맛은 그 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진에서 느끼는 요 약간 새콤 달콤한 기운이 있는 요 회감, 그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가공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금가공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주 많은 양을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팔아야 될 상황이 돼서 좀 싸게 내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차가 모료가 굉장히 등급이 좋고 좋은 모료처럼 딱 보이더라고요. 왔을 때 지금 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달콤한 향이 지금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나는데요.
배저 향에서 달콤한 향 그런 건 잘 안 납니다. 이 차도 근 20년 된 건데, 아유, 두 번째 탕에서 맡았어야 되는데요. 달콤한 향이 나야 되는 건데 조금 나네요. 예, 초반 탕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회감의 스타일, 약간 새콤달콤한 듯하면서 아주 깔끔하고 이 깨끗한 맛, 곰이라든가 이런 잡스러운 게 느껴지지 않는 이 맛, 의방 소엽종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원 같은 데다 심어 놓은 듯한 그런 차는 아니고, 수령이 아주 오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의방 소엽종의 그 차를 생태로 심던 무성생식으로 심던 생긴 이파리는 저렇게 생길 거고요. 수령은 얼마 안 될 수 있죠. 한 30-40년 된 수령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방의 소엽종 찻잎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금가공차를 그걸로 만든 거고, 지금 차의 어떤 맛과 이런 거는 그 양빙호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산미 좀 있고. 한 1분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생긴 걸 볼 때, 이제 우리 이제 맹고 원차를 보면 털도 훨씬 많고 또 맹고종의 티를 확 내잖아요. 그런 맹고종 차가 아니고, 그렇다고 줄기가 있는 듯한 그런 걸로 고수차를 이걸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만든 게 아니고 금가공차 이무차로 만들었어도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이무다원 소수차로 만들면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무다원 소수차는 타원형으로 좀 거의 많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약간 타원형으로. 이무다원 소수차들은, 호랑산 다원 소수차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 차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지 않아요. 이 길쭉하게 생긴 차는 그 의방 소엽종 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그러다 보면 몇 가지가 안 남는데, 이제 금가공차를 만드는 거하고 양빙호하고 양빙호가 의방차로 만드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생각해 보면 이 차도 의방 소엽종, 소수차나 중수차나 고수차나 의방 소엽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맛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무차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이무 소엽 다원 소수차의 맛은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포랑산 다원 소수차 갖고도 만들려면 만들죠. 근데 그런 맛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어제 양빙호하고 양빙 칠자 원차랑 거의 맛이나 차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방 소엽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령은 이제 뭐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조금 진한 탕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더 묵직한 감은 조금 있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라 약간 좀 무거운 게 아니라 무슨 진한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차는 딱 보면은 차후를 보면 그냥 이른 봄에 봄차에 아주 좋은 등급의 원료를 딴 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냥 봄차에 아주 좋은 등급, 좋은 등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잎이 더 피기도 전에 아주 좋은 등급을 딴 것 같아요. 좋아요.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생긴 이파리입니다.
맛과 어떤 회감의 뒤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회감의 스타일, 약간 달콤한데 새콤한 기가 조금 있는 거, 이런 상태에서 느껴지는 맛이 좀 비슷하고, 산미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역시 산미 뒤에 오는 회감이 좋고요. 이번에 이제 출수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5초 만에 출수합니다. 차는 한참 들리겠고요. 그 묵직한 듯한 느낌의 맛이 조금 빨리 출수하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한 1분 이상씩 우려진 탕들인데요. 역시 산미 가운데 오는 회감이 느껴지고요. 산미가 있습니다. 이 의방소엽종은 이게 딱 의방소엽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양병호나 이것은 산미가 계속 느껴집니다. 거의 분위기가 비슷한 차인 것 같아요. 이 산미하고. 이번에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를 우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은 단향보다는 좀 청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15초 정도. 그 전에 신차 때 느끼던 맛도 살짝 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쯤 그런 맛도 아직도 좀 살짝 나는데요. 역시 산미가 아직도 있고, 산미와 함께 오는 회감이 좋은 스타일이면서 생진이 조금 느껴지죠. 이제 생진과 어떤 질감은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 8년 된 차 같아요. 보통 이제 7, 8년 된 차, 건창으로 보관된 차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소개가 딱 돼서 오면, 중국에서 이제 보관된 7, 8년 된 차 그런 거 소개가 돼서 와서 사면 요 정도 익은 거, 요 정도 익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7, 8년 된 차를 사서 시음하는 것 정도 느낌입니다. 이 차의 익은 정도가 그렇게 안 익은 거죠. 뭐 시큼한 맛도 안 나고. 그런 그 양빙 7자 원차는 동창 황기 원차, 그러면 이거보다 한 7, 8년씩 더 익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7, 8년 더하면 96년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몇 년도 생산인데 차가 너무 들리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개 그게 몇 년도 산이다 하면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러 차를 분양하는 곳에서 이게 몇 년도 차다 그러면 그 차 맞아요. 들리고도 한참 들리건 것처럼 보여져도 그 소개된 연도가 거의 맞더라고요. 지금 그 동창 황기원차도 제가 볼 때는 맞아요. 90년대 말 동창 황기원차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뭐 2003년도 송빙호, 뭐 양빙호, 2001년도 그 20년씩 된 차들이 22년씩 된 차들인데, 예, 그 정도밖에 안 있거든요. 그나마 그것들은 이런 차보다 더 잘 익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16, 7년 보관한 이 금가공차보다 훨씬 더 빨리 익어가는 차들이에요. 송빙호니 뭐 양빙호 이런 차들. 그러니까는 연수는 모자라지 않는 거죠. 순건창 정도로 보관되면 그만큼 익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이제 한국에서 보관한 차를 놓고 생각해 보면, 예, 이게 이제 그 가늠이 되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올 때 어느 정도 좀 잘 익는 편에서 온 차는 한국에 와서도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아예 신차, 중국에서 아예 신차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요것도 좀 빨라요. 그거는 아마도 신차 만들었을 때 그 보이차 안에 그 어떤 발효균이 있거든요. 그 균이 아주 왕성하게 좀 활동하는 상태 그대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건창으로 보관돼서 이것도 속도가 빨라요. 만약에 이제 맹해차창차를, 아니 대익차를 신차 때 사가지고 딱 왔는데 신차 향기가 확 나는 것을 이제 한국에서 보관했다, 이런 거 잘 익어요. 근데 중국에서 아주 그냥 마른 건창으로 있는데 여기 와서도 그냥 아주 마른 건창 돼가지고, 예, 그 발효균들이 다, 예, 돌아가실 정도로는 안 돼도, 예, 그게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굉장히 이제 덜 익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율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대익차를 이제 신차를 샀다. 그럼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 이게 이제 벽면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함수율이 있어요. 예,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게 마른 게 아니거든요. 함수율이 있기 온 그런 그 차를 한국에서 적당하게 잘 보관하면 그 안에 이제 발효균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신차를 한국에 왔는데도 이제 이 금가공차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받았을 때부터 그냥 푸석푸석했어요. 완전 바싹 마르다시피 해서 푸석푸석해서 우수수 막 떨어질 정도로 이 함수율이 없는 겁니다.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러더니 이렇게 안 익어요. 이렇게 안 익고 안 익어요.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받았을 때도 아주 푸석푸석한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잘 안 익고, 그 다음 이제 함수율이 있어서 이렇게 뭐 약간 이제 흔들리고 막 이런 차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관하면 이제 장마기를 거칠 때 막 습기도 공급돼지고, 겨울에도 습기가 좀 잘 공급돼져요. 의외로 겨울에 눈 오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익으면 이거 잘 익어요. 한국에서도 잘 익는데 아주 그냥 푸석푸석하게 온 차들은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함수율이 유지돼서 온 차가 한국에서 익으면 맛도 좋게 잘 익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익차 신차를 산 차들이 그래요. 대익차 신차 뭐 2007년 8년 뭐 이런 때 이제 신차, 아예 진짜 신차를 산 차들이 한국에서 잘 익어요. 잘 익고 맛있게 익더라고요. 맛있게 익어요. 그럼 이제 차품이, 그래서 한 15년쯤 지나니까 차가 아주 그냥 맛있어지더라고요. 다들 이상한 뭐 이제, 예, 날래 나는 듯하게 익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고산미 살려서 잘 익는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율이, 차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함수율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료들 찾아보면 함수율이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제 그 정도의 함수율이 될 때 이제 잘 익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고, 아주 그냥 다 말려 가지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차창 안에서 쭉 한 1개월이든지 얼마를 이렇게 익혀요. 거기 이제 그 안에서 그 발효균들이 이 활동을 해서 익어서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처럼, 예, 보이차가 이제
발효에 시동이 걸려서 시운전을 좀 한 상태로 이제 물건이 출하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적정한 좋은 환경을 더 만들어주면 이게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 맛있게, 그리고 이제 좀 더 빨리 익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고, 아예 이제 마른 건창으로 그냥 온 차들, 우리 집에서도 마른 건창이다 그러면 이렇게 익습니다. 이 금과공차처럼. 예. 지금도 보면은 뭐 중국에서 잘 어느 정도 익어서 온 차로 뭐 7, 8년 된 차 좀 그 정도밖에 안 익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차 엽조 색깔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양빙 7자 원차보다도 아까는 7, 8년인데 이게 한 10년은 덜 익은 거예요. 그 차보다도. 근데 실제 생산 연수를 생각해 보면 양빙 7자 원차랑 이거 뭐 한 3,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제 익은 정도를 보면 이건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양빙 7자 원차가 그게 진짜 01년 차 맞냐 그러면 얼마든지 맞는 거죠. 얼마든지 맞아. 이 차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냥 잘 익은 차입니다. 잘 익은 차. 2001년 양빙 7자 원차 22년 된 노차의 맛이 약간 날 듯 안 날 듯한 그런, 예, 그거는 예, 잘 익은 편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금과공차도 예, 거의 뭐 한 19년, 18년, 19년, 20년 된 차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이렇게 볼 때 너무 덜 익은 차는 또 이제 뭐 중사모라든가 뭐 이런 데서 연수를 깎아요. 깎아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소개할 때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싸게도, 예, 그 년수 다 채우면 더 받죠. 그런 차들 좋아요. 그런 차들 좋고, 예, 건창이고, 들리겠다는 건 건창이고, 건창이고 그런 차들이 이제 예, 좋죠. 익어가는 과정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값도 싸고, 그 실제 생산 연도는 오래된 차들이고, 그래서 예, 원래 이제 몇 년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몇 년 된 차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고, 그래서 그 동창 환기원차도 2001년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2001년도에도 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차에서 2001년으로 소개를 했어요. (2001년도나) (96년이나) 다 가능성은 있고요. 무슨 예, 한 10년 들리고 가지고 약간 산미하고 함께 들어오는 무슨 맛과 향이 좀 있습니다. 산미하고 함께 들어오는 이 양빙 7자 원차는 그건 잘 익은 차입니다. 그 더군다나 초반탕에 약간 수평이 나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습기가 있는 데서 보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22년 된 차인데 그만큼 익은 거죠. 이 차는 정말 예, 완전 말라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도 이게 지금 제 방에서 이게 계속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지금도 달콤한 향기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좋아요. 달콤한 향기가. 원래 이 한 19년, 20년 된 차 이런 달콤한 향기 안 나는 게 이제 보통 코스인데 이렇게 납니다. 달콤한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게 납니다. 그리고 산미하고 함께 나는 무슨 맛과 향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의방차라면 원래 의방차가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맛이 나는 걸 보면
의방의 소수차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왕자산이라든가 만송 고수차들 시음을 할 때 요런 스타일의 맛이 안 나거든요. 그 원 고수차종, 근데 얘네들은 무성생식을 했든가, 예, 그 이파리 생긴 모양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데 무성생식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진짜 소수차 전형의 차품, 예, 고수차하고는 구분되는, 예, 차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맛이 나요. 산미하고 함께 무슨 맛과 향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런 맛과 향이 뭐 왕자산이라든가 만송 고수차라든가 요런 데서 요런 스타일로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차가, 예, 등급이 조금, 예, 좋은 등급이라 요런 맛과 향이 조금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등급이 좋아요. 아나 호 같은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맛과 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받았을 때도 은호가 있는 것처럼 색깔이 은빛 비슷하고 회색빛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등급이 좋아가지고, 예, 아나호 같은 게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예, 그 당시에 좀 밝은 톤으로 나타났던 거의 기념병 수준이죠. 예전에 이제 기념병 전면에 그렇게 쫙 깔아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호라든가 뭐, 그런 게 이제 빛깔 톤이 확 밝은데요. 여기 보면, 예, 금빛 나는 금호가 많은 거예요. 금아가 많아요. 이런 게 다 금아잖아요. 금아.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약간, 예, 은빛 비슷한, 예, 밝은 톤이었거든요. 밝은 톤이었고, 예, 7542 병자 그런, 예, 톤이 아니라 굉장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 백호, 백침, 은침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이런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나다가 안 나다가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약간, 예, 그런 데서 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차들은 이제 화향이 나거든요. 백호 뭐 이런 데서, 은호 같은 데서 화향 비슷한 그런 향이 나는데, 이 차는 약간, 그런 향이 조금 더 날 것 같은데 좀 덜 나요. 그게 이제 진하게 나면 마시기 불편하거든요. 이게 신차 때도 거의 처음에 왔을 때도 그런, 예, 그런, 예, 화향이 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화향이 나는 그런, 예, 부분은 조금 지나서 잎을 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그냥, 예, 금침, 은침 요런 상태는 좀 지나서, 궁정급은 지나서 특급 정도, 특급이나 1급 정도, 예, 궁정급 바로, 그 지나서쯤,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은, 예, 화향이 덜 나는, 예, 이런 거 아주, 예,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엽전은, 예, 그냥 길쭉길쭉해요. 예, 길쭉길쭉합니다. 아까 그 양빙 7자, 어제 양빙 7자 원차랑, 예, 비슷해 보입니다. 아주 두툼한 이파리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두툼한, 그 동창 환기는 두툼하고 줄기도 길고, 예, 전형적인 이무 대엽종처럼 생긴 모양인데,
이거는 양빙하고 이거는 그냥 잎이 막 이렇게 두껍고 막 이런 느낌도 들라고 그냥 가늘고 길게는 생겼습니다. 그게 아마도 의방 소엽종의 잎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감의 스타일이 둘이 비슷하고 산미하고 함께 오는 회감이나 이런 게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빙호가 의방차로 만들고, 금가공차 유명한 건 의방차니까 또 의방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지금 차품도 비슷해요.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있죠. 심리적인 영향이 최대한 좀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사람이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의방산차 같은 거예요. 의방산차 같고, 그 양빙 칠자원차도 의방차 같고, 이것도 의방차 같아요. 그냥 거의 뭐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미기도 계속 있고, 차는 한 10년은 들리고 보이고요. 이걸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싸게 샀어요. 이게 뭐 정식 포장지도 없고 뭐 그래서 싸게 아주 좋은 원료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뭐 금가공차 같이 생겼고 키로도 1kg에다가 근데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당 얼마에 팔았는데 기록이 없네요. 하여튼 싸게 샀습니다. 싸게 샀고, 그 당시에 어떤 분 그때는 제가 조금 분양도 해서 어떤 분한테 한 개도 분양하고 그 분양한 가격도 싼 가격이.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쌌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 당시 가격들은 환율도 뭐 130 몇 막 이랬었던 때니까 지금은 170 몇인 것 같더라고요. 환율만 해도 한 20% 싸잖아요. 130 몇 원대 막 그랬으니까. 그러다 140 몇 원대 되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환율이 막 한 130원대 막 떨어지면 중국 제품 살만 하잖아요. 중국 상황이 지금 좀 위태위태한다고 막 그런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영도적인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영도적인 지도자 필요 없어요. 중국도 영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폭망세잖아요. 영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마다 아주 똥볼을 차가지고 거의 폭망세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맡기면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근심 걱정하면서 조심조심 하잖아요. 관료들이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래서 큰 사고는 안 나는데 이 영도적인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도 약간 영도적인 지도자 스타일이에요. 그냥 본인이 다 만든 것 같고. 제가 볼 때 우리 윤 대통령은 일단 간첩 뭐 많다고 그러잖아요. 간첩을 한 200명 잡고 한 300명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간첩. 지금 뭐 대공수사 엄청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군사기밀을 빼돌렸네 어쩌네 하면서 제가 볼 때 한 300명 정도 간첩 잡고, 이게 이제 주 임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친미로 갔기 때문에
친미로 간 거는 좀 잘한 것 같은 부분은 있어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러시아 전쟁하고 뭐 중국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일단 친미로 간 거는 괜찮아요. 괜찮고, 그다음 국내 정책 뭐 이렇게 뭐 영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건 거의 똥볼을 차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도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문제가 많고 사고를 쳐도 꼭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 사회에서 영도적인 지도자는 필요 없거든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영도적인 지도자들은 잘 흘러가는 시스템도 흐트러놔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거기에다 이제 민주주의 선거까지 겹치면 이게 정신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모습이 많이 있죠. 하여튼 민주주의의 병폐가 아주 그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무슨 선거도 그렇고 뭐 결사반대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고 정치적인 감각도 그냥 없어요. 그냥 양쪽을 다 관할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 일단은 우리 대통령이 영도적인 지도자가 되려는 그 부분은 문제성이 많다고 봐요. 영도적인 지도자 필요도 없고 대형 사고 치기 편하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씨는 다음번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렇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 꼭 대통령 돼요. 본인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본인도 약간 괴로움 당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대통령 됐잖아요. 어부지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재명은 거의 감옥에 들어가도 대통령 할 것 같아요. 그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거의 만들어줬다고 보는 거죠. 이제 흐름을 보면, 과거의 흐름도 보고 그러면 요런 코스를 가는 사람들 대통령 꼭 되더라고요. 뭐 김영삼 대통령, 김두중 대통령 뭐 다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일 처리는 확실히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공무원들이 이제 정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법과 그거 해서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처벌받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면. 왜냐하면 정해진 룰에 대해서 룰로 해야 되는데 시키니까 한다고, 그게 이제 법정에선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나 이제 나중에 불쌍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근데 이걸 한번 손을 안 보고 가면 안 될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불쌍해질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씨는 그걸 해야 될 상황이고, 공무원들을 구속시켜야 될 상황이고, 다 조사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약간 억울하죠. 크게 뭐 이렇게 시키니까 했는데 다 공무원은 옷 벗고 막 구속되고 막 이래야 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민주주의 양당 정치에 정말 병폐인 것 같아요. 병폐.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 힘들고, 정치인들이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교사 선생님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원 처리하고 막 시키는 거 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치인들 둘이서 왕창 싸우는 사이에 책임은 어디에 가서 묻겠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요번에 수해가 났는데도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찼는데 뚝이 무너져서 물이 찼잖아요. 그냥 뭐 몇 분 사이에 다 찬 거죠. 피할 그 겨를도 없고. 근데 그 당시 그 충청도 그 관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적이 없잖아요. 뚝이 무너져서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다 무슨 대처를 하겠어요. 빨리 가서 이제 뒷수습하는 건데 이거를 또 책임을 물으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묻는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희생 당해야죠. 그 공무원들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고 나서 죽은 사람 가족과 그런 건 안타깝지만 그걸 거기 관할 공무원들 다 수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론도 그러니까 막 수사하는 건 또 이제 장기라 그냥 다 들쑤셔서 수사하고 뭐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문책하고. 아니 본인들 무슨 뭐 행정부 장관이니 뭐니 용산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 지켜줬잖아요. 다 지켜줬는데 우리 말단 공무원 현장 공무원들 사고는 났지만 그 사람들 다 생계가 있는데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뚝을 만드는데 부실 시공한 건 이건 문제성이 있지만 그걸 뭐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그냥 사후 처리지. 근데 그거 문책하고 그러는 건 안 좋죠.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런 사고가 그 관할 지방자치에서 사실 관리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뭐 올해 뭐 하고 뭐 자치단체에서 무슨 매뉴얼을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119에서 소방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돼. 소방공무원 충원을 해가지고 그 자치단체 그 공무원이 이일저일 하면서 그것까지 관리해서 수해 나는 것까지 관리하는 그게 되겠어요? 수해가 뭐 매년 일어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수해가 몇 년에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오는데 그걸 자치단체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것까지 관리하고 그것도 이제 공무원 바뀌잖아요. 담당자 바뀌고 또 바뀌고 인수인계하고 바뀌고 그러면 그게 관리가 되겠냐? 안 되죠. 이걸 이제 119에서 다 일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지하차도 통행 막고 그런 시스템 어차피 119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119를 충원을 해줘서 인력도 늘려줘서 평상시 인력도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119 인원을 대폭 늘려줘 가지고 안전관리를 119에서 다 하게 해야 돼요. 그럼 완전히 책임지고 관리를 하죠. 119 소방대원들이 그 지하차도 이런 거 자기들이 다 점검하고 막 다 해서 완전히 책임 관리가 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뉴얼 만들어라 뭐 해라 그게 되겠어요? 매년 그런 수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그걸 한 기관에 119에다 다 맡겨줘야 전국을 다 네트워크가 돼 있는 119에 딱 맡겨줘야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현장 처리를 하죠. 119가 미리 가서 점검하고 수해 전에 또 문제 있는 지역은 이제 특별히 회의해서 관리하고. 근데 무슨 현장 공무원들 지금 문책할 것 같고 막 수사해대고 참 그 공무원들 진짜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뭐 사고 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미흡한 거는 있죠. 당연히 있지만 시스템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영도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본인이 영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도적인 지도를 하려고 그러지. 일반 공무원들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생활해가지고 그거 목 잘리면 살기 힘들고 그런 거 못 보는 거거든요. 법대로 처리해서 이제 문책한 그런 거는 이제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현장 공무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실수가 있고 뭐 미흡한 게 있어도 지켜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 차려서 잘하죠. 그거 그냥 목 자르고 딴 사람 오면 그 사람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또 실수하죠. 그걸 지켜주고 큰 아주 그냥 직접적인 적이 없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이제 담당자 계속 바뀌잖아요. 공무원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19 소방서에다 다 갖다 맡겨주면 얼마나 관리가 잘 돼요. 그 재난 예산을 다 소방서에다 몰아다 주고 그냥 소방서 그냥 월급도 올려주고 소방관들 월급도 올려주고 그냥 다 책임 관리가 되잖아요. 하여튼 뭔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영도적인 지도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영도적인 지도자는 저 북한에 가면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세계적인 영도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아주 그냥 자화자찬하는. 우리나라 영도적인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 스타일은 영도적인 지도자 스타일이야. 아니 제가 무슨 뭐 진보 사람도 아니고 보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요. 그거 문제성 많아요. 다 담당자들한테 맡겨서 담당자들이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담당자들은 현장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되고 역시 산미가 계속 느껴지고 이거는 좀 더 마셔봐야 되긴 할 텐데요. 마치 소수차로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생긴 모양새는 고수차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는데 생긴 모양새는 그렇지만 수령은 차이가 나고 수령 차이에 의해서 어떤 회감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 차이는 나거든요. 그런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 양빙 7자 원차는 더 익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곳은 수령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 좋아요. 찻잎 좋아요. 찻잎 좋아요. 그리고 이번 보수 정권에서 방독면 가정마다 지급해야 되고 1인당 하나씩.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생화학 방독면을 보수 정권에서 그런 거 해야지. 보수 정권이지 무슨 안보 백날 얘기하면 뭐래요. 어젠가 핵폭탄 날렸잖아요. 북한에서 핵미사일. 어젠가 그젠가 핵미사일을 그냥 쏴가지고 그냥 잠수하면서 핵미사일 쏴서 그냥 한국에 날라오면 그거 요격 못합니다. 못해요. 그냥 거의 힘들어요. 그냥 핵미사일 막 4-5방 맞고 그냥 끝나는 거지.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해요. 핵미사일 날라올 때 그거 요격할 요격 저것도 없고 준비도 못 해놓고. 근데
내일이라도 그냥 핵탄두 실어서 쏘면 그냥 맞는 겁니다. 우리 그거 요격 못해요. 무인기 넘어왔을 때도 하나 요격 못하잖아요. 그 북한의 그 순항 미사일 그거 요격 못합니다. 잠수함에서 쏴대면. 그게 요격 못해요. 엊그저께 전승절 행사하는 거 어쩌고 보니까 무슨 러시아 중국하고 러시아보다도 무기를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행사하는 거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와가지고 충격받고 갔을 거예요. 오씨, 이렇게 막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 하고 사갖고 갔겠죠. 그래서 엄청납니다. 북한 무기 엄청나고. 참 우리 아들 군대 갈 걸 생각하면 참 심란해요. 군대 갈 걸 생각하면 심란해요. 지금이라도 국방비를 많이 늘려가지고 탱크도 좀 좋은 거 만들고, 거의 다 수출만 하고. 보수 정권이 무슨 무기를 수출해? 우리나라 무기를 갈아야지.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무기들 다 시원찮은데 어디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 만들기도 바쁜데.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홍익인간이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나라 아니거든요. 철학이 없어요.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하고. 그냥 우리나라 국방 위해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뭐 전쟁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맘먹고 공격하면 그냥 한 이틀 만에 끝나요. 우리나라 쑥대밭 되고. 근데 이제 전쟁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하니까. 러시아만 해도 핵폭탄 안 쓰잖아. 핵미사일 쏘지 않잖아. 근데 핵미사일을 이제 사용할 생각을 했다면 막을 수 없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핵미사일을 전쟁 초반에 쓰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둘이 같이 죽고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무슨 전쟁을 뭐 장갑차 탱크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정권은 안보 본인들이 안보 얘기를 하면 안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방독면, 가정마다 방독면 공장 크게 지어가지고 방독면 다 지급하고, 방공훈련도 하고. 맨날 뭐 안보 북한 얘기 한 백날 하면 뭐래요. 방공훈련 안 하는데. 우리 이제 방공 대피 훈련, 등화관제 훈련 그런 그전가 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게 뭐 필요하냐가 아니라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꼭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훈련을 해야 어떤 그 위기의식도 갖고 위험한 것도 하고. 그런데 말로만 보수 정권이지 무슨 뭐 안보도 그냥 입으로만이야. 안보에 입으로만. 입으로만 안 보야지. 간첩도 맨날 수사만 하고 잡는 것도 없고. 간첩을 좀 잡아야지. 한 200명 200명은 잡힐 것 같아요. 잡으면. 딱
난파 간첩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심각한 사람 한 200명은 잡힐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만 명이 있다 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한 200명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 200명을 안 잡으면 심각할 것 같아요. 국가안보에 200명은 이번에 잡고, 스파이들이죠. 200명은 요번에 꼭 잡아야 돼요. 스파이들. 그 다음 이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하죠. 우리 남한의 군부대 위치 파악하고 뭐 군사기밀 뭐 이게 저 군사 무기 뭐 이런 거, 그거 지금은 한창 수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잡듯이 수사하는 것 같아요. 수사는 잘하는데 몇 명이나 잡나 봐야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입으로만 하고 잡지도 못하면 그것도 또 망신이죠. 최소한 200명은 잡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수사하는 분위기로 볼 때. 200명은 잡아야 체면이 쓰지 않나. 뭐 그냥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첩. 그러면 200명은 최소한 잡아야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미스테리가 많은 양반이에요. 문 대통령은 미스테리가 많더라고요. 예. 그 처음 정권 생겼을 때 주사파 출신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점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조금 보수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그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왜 구태여 주사파 저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했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뭔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저런 거는 있어요. 뭐 나라 운영은 뭐 그만하면 잘했다고 보는데, 그런 의혹들이 있고, 그런 의혹들이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것하고 엮이고, 그런데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 뭐 이런 그런 거하고 아주 무관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했던 거는 이승만 정부를 넘어서서 김구 상해 임시정부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 점, 건국을 임시정부부터 하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역사를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많은데, 이 임시정부 그 시절까지 가면 뭐 남한에 있었던 공산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스토리에 출연을 하잖아요. 남로당이니 뭐 박헌영이니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출연이 되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신자셨고, 이 카톨릭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하고 약간 좀 저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구한말에. 우리 역사 시간에 그런 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의혹들은 있거든요. 그걸 누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엮여가지고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의혹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치 사항이 사실은 지금도 있죠. 저도 잘 파악은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약간 그런저런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이번 보수 정권에서는 해야 될 일이 조금 있기는 있어 보여요. 뭐 간첩 잡는다 그러니까 200명은 잡아야 하고,
요란 떠는 거 생각하면 한 2,000명 잡아야 되는데 간첩을 2,000명까지는 그렇고 한 200명은 잡아야 될 걸로 보고, 그걸 못 잡는다?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죠. 입으로만. 간첩 잡는 데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잡아놓으면 뭐래요? 다 사면복권 되는. 그거 안 되게 잡아야죠.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복권이 안 되게. 그게 이제 실력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지는 건데, 사면복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 예. 진짜 실력자들은 사면복권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정제가 됐으면, 예. 억울하게 된 사람들은 사면복권 되는 거죠. 과거에 다, 예, 조금 억울하게 된 사람들은 다 사면복권 받고 무죄 판결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법리적인 판단이 딱 나게 이렇게 간첩을 잡아야 제대로 잡은 거지. 그게 실력인데, 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약간 좀 의심스럽고. 예, 지금 마약 수사하다가 이제 마약 수사는 안 하고 이제 간첩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 간첩 대공 수사하는 것 같아. 역시 산미가 느껴지고 약간 좀 수령이 있는 듯한 어떤 그, 예, 풍부함. 이 의방은 그렇게 이무차처럼 풍성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생진에서 나오는 이 그 회감하고 그런 그 어떤 느낌이, 예, 질감 이런 것이, 예, 있는데 양빙 7자 원차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령이 좀 들리는 감도 있지만, 예, 엽전은, 예, 참, 예, 좋아 보여요. 예, 좋죠. 예, 대익차 그 다원 소수차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다 길쭉하니, 예, 그 타원형의 톱니가 있는 듯한, 그런 거는 아니고, 예, 뭔가, 예, 괜찮잖아요. 네, 이렇게 다 생겼습니다. 예, 그냥 딱 봤을 때, 예, 이무차나 포랑산 다원소 수차들은 약간 좀, 예, 동그란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포랑산도 아니고 이무 다원소수도 아니고, 이건, 예, 경매 소수도 아니고, 이게 의방 소수차, 소수차가 아니라 소육종, 의방 소육종이라고 생각해 보는 게 조금, 예, 좀 범위가 좁혀지죠. 작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은 덜 익은 것 같고요.
양빙 칠자 원차보다. 그래서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제일 바라는 것은 역시 그래도 예. 방독면을 예.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 제일 이제 바라죠. 정부가 그 정도는 해야 정부지 무슨 예. 내일이라도 당장 예. 생화학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방독면이 없다? 이건 정부도 아니죠. 정부가 아니에요. 네, 정부. 안보 뭐 국민의 안위 이런 거 생각하는 양반들이 아니죠. 우리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방독면 주기를. 네. 그게 이제 이 생화학 키트랑 키트도 갈아줘야 되고 유지 비용이 또 필요해요. 방독면 생화학 방독면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각 집을 기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산품이라든가 생화학전이나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거에 필요한 생산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야 돼요.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수출하는 돈으로 국민들 쓸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걸 못하는데 무슨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노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를 신경을 못 쓰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한 집당 100만원 이하면 5명 예, 대량 생산하면요 100만원이 안 들어요. 한 집당. 지금 한 집당 100만원을 공급해 주는 거 우리나라 예산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집당 100만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인들 월급 올라가잖아요. 1년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훈련에도 쓰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국가에 제공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역시 차가 많이 들리고서 잘 우러져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2탕 지나갔고요. 예, 이 산미가 계속 있고 산미와 함께 아주 예, 달콤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 산미와 함께 달콤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진한 향이나 맛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산미가 있고 그냥 달콤해요.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차 맛이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 산미가 같이 들어오면서 예, 달콤해진 예, 그런 탕입니다. 양빙어도 이런 스타일로 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이런 차의 맛이 예, 포랑산 차 맛 같지는 않죠. 포랑산 다원차는 아닌 것 같고 예, 요거 좀 특별한 거예요. 예, 이무차, 이무 다원차 같지는 않고 예,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예, 그리고 이 차는 예, 깨끗하고 깔끔하고 마시기 편하고 산미가 있으며 산미와 함께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그리고
수령은 아직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덜 익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수령은 왔다 갔다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찻잎의 모양새는 아주 길쭉하게 생긴 게 좋아 보여요. 이 달콤함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한 이 스타일의 맛이 지금 이 맛이 양빙 7자 원차랑 거의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요런 달콤한 요 스타일의 맛이 양빙 7자 원차 요런 맛이 나왔거든요. 후반탕에 지금 같은 것 같아요. 아주 막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음기 영상은 이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금가공차라 일단 의방산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려서 시음을 해보니까 산미도 있고 회감의 스타일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연수는 한 10년 덜 익은 것 같고요. 양빙 7자 원차가. 그래서 일단은 2차도 의방산차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산미가 함께 오면서 후반탕으로 가면서 점점 더 달콤해지네요. 점점 더 달콤해지고 아주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수령은 어느 정도 수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산 가격을 놓고 볼 때 제품 가격을 놓고 볼 때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팔았는지 몰라도 수령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차나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엽종 차 같아요. 그래서 의방이 또 소엽종이니까 의방 소엽종, 수령은 많지 않은 정도의 그 의방차 나름대로의 아주 달콤한 회감, 산미와 함께 오는 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차는 정리해보고 다음 시음기는 어떤 이 차를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차 샘플이 나왔 74년 숙병차. 와, 이런 게 조금 누가 준게 74년 숙병차.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매주 말로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정치 얘기로 보수 정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민 방독면 지속적 지급 공약을 내걸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해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래도 여당인데 다수당 한번 해봐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 좀 해보라고 방독면 하나씩 다 지급해가지고 표가 나와서 다수당 한번 돼서 하고 싶은 일 해보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영도적인 지도력은 발휘하지 마라 하고 오늘 시음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